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기초물리학 12주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2주째 대면 수업을 할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동영상은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든 연습을 하든 기말고사를 또 준비할 때 반복해서 이게 들을 수 있도록 촬영은 아마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그러니까 모든 충돌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운동량이라는 걸 먼저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충격량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격량을 우리는 이 운동량을 P를 MV라고 이렇게 벡터양으로 정의를 했고요. I는 벡터양으로서 어떤 P의 어떤 충돌이 있고 나서 어떤 작용을 받고 나서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를 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이런 형태로 줄인다고 하면서 예제를 풀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2차원에서의 충돌 문제까지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충돌을 우리가 이 6장에서 배울 때 세 가지 충돌이 있다고 합니다. 탄성 충돌, 그 다음에 비탄성이 있고요. 이 비탄성 충돌 안에는 완전 비탄성이 또 따로 있다. 자,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 세 가지 경우에 있어서요. 운동량은 항상 보존이 됩니다. 항상 보존이 된다. 운동량은 충돌 전후에 운동량의 합은 항상 일정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탄성 충돌은 특별히 운동 에너지도 보존된다. 그 다음에 비탄성 충돌이나 완전 비탄성은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완전 비탄성은 어떤 특별한 성질이 있다 그랬죠? 충돌 후에 두 물체가 같이 움직인다. 움직이는데요. 자, 움직이는데 대표적인 예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했느냐면 탄동진자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예로서 example로서 우리가 탄동진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탄동진자. 여러분이 아마 코로나 상태가 진정이 되고 이러면은 이 탄동진자 실험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실험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것도 충돌이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 칠판을 서로 이렇게 붙들고 있다가 미는 것도 충돌 문제로 해석이 된다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래서 결국 작용 반작용의 법칙과도 똑같은 그러한 결과를 얻는다고 했는데 오늘 그래서 이제 우리가 6.5절에서 배울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지금 이 화이트보드를 이 하얀 칠판을 이렇게 거의 붙어 있는 거잖아요. 붙어 있는데 떨어지면서 제가 앞으로 나감을 통해서 사실은 밑에 고정이 안 돼 있다면은 이건 뒤로 갈 겁니다. 절로. 맞죠? 그래서 그 개념이 로켓의 추진의 개념이다. 추진의 개념입니다. 저 로켓이 가지고 있는 물체를 방사하면서 자, 이 화이트보드 입장에서 보면 제가 이렇게 뒤로 나간다는 말은 같이 붙어 있었는데 제가 뒤로 나감으로 해서 자기는 앞으로 가죠. 맞습니까? 그렇듯이 로켓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로켓이 예를 들어 지금 책에 그림도 나오는데요. 여기에 있는데요. 이것을 떼내버리면은 같이 가다가 이걸 떼내버리면은 얘가 더 빨리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운동량 보존의 법칙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것이
연소실에서 이렇게 시간당 에너지 그러니까 그 연소에 되는 가스를 어떤 물질을 이렇게 내보내면요 델타 M만큼 이렇게 가면은 책에 그림이 있는데요. 원래는 여러분 붙어 있다가요. 자 보세요. 그냥 붙어서 같이 갑니다. 그림 6-19로 한번 볼까요? 19를 보니까요. 이게 M 더하기 M이고요. M 더하기 M 맞습니까? 예. 이게 어떤 V의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가 어떻게 되느냐? 초기의 P가 M 더하기 M의 V 형태였습니다. 근데 B번 그림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 시간 뒤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1 되고요. 여기 M만 있고요. 그 다음에 뭔지 모르면 일로 가게 될 건데 얘가 어떤 M V 더하기 델타 V 형태로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델타 M은 이렇게 나오게 된다. 델타 M 이런 형태인데 우리가 그러면은 요것이 운동량 보호전의 법칙을 써서요. V 마이너스 원래 얘가 이렇게 V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얘는 V2의 형태로 즉 이 물체에 대해서 뒤로 밀려나는 속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V로 가고 있었는데 뒤로 빠져나오는 게 V2라고 할지 이게 실제적인 얘의 속도는 이렇게 되죠. 실제 델타 M의 분출되어지는 밖으로 나와지는 델타 M의 속력이다. 속도로 합시다. 1차원이니까. 이때 우리가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적용하면요. 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붙어 있는 것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도 충돌 문제라고 똑같다는 겁니다. 충돌 문제랑. 그래서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데 충돌, 자 이걸 충돌 전이라고 보고 충돌 후라고 합시다. 충돌 전에는 어떻죠? 운동량이 M 더하기 M의 V가 되고요. 충돌 후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더 빨라져가지고 델타 V만큼 빨라져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M에 곱하기 V 더하기요. 책에 지금 델타 M분의요. 델타 M의 요것의 속도는 이거라 그랬죠. 그래서 V 마이너스 VE가 됩니다. 이것이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다. 이거는 충돌 전이고요. 이거는 충돌 후가 되겠죠, 그죠? 충돌 후가 됩니다. 그 식이 지금 142페이지 아래에서 여섯 번째 줄입니다. 자, 이 식을 우리가 이제 풀어서 간단히 보면은 당연히 n번이 없어질 것 같고요. 맞죠? 그 다음 n번이 n번이 없네요. 그래서 이거 정리해 보니까 이게 델타가 빠졌네요. 맞죠? 이게 델타니까요. 이게 델타가 되네요. 델타 M이 떨어져 나간 요게 M이었으니까 요게 델타 M이면 요게 델타 M이잖아요. 그죠? 자, 이거를 보면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은요. M에 잠깐만요. M에요. V에다가 더하기
델타 m의 v고요. 이것이 여기서 보니까 mv에다가요 더하기 m의 델타 v고요. 더하기 델타 m의 v고요. 마이너스 델타 m의 ve가 됩니다. 자, 이럴 적에 여기서 양변을 보니까네요. 양변을 보니까 이 델타 mv는 없어진다, 그죠? 그러니까 델타 mv도 없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식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간단한 식이 어디죠? m 델타 v가요. m의 델타 v가요. 여기 이 하나 요거밖에 안 남는데 델타 m의 ve라는 요 식이 나옵니다. 그것이 그 밑에 있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 분출 질량 요거 델타 m 요게 지금 분출되는 어떤 가스의 질량이죠. 질량인데요. 분출되는 질량은 이 로켓 질량 전체에 요 로켓 질량이 감소하는 질량 맞죠? 로켓의 감소하는 질량하고 똑같다. 그래서 마이너스 델타 m이 될 겁니다. 그래서요 다음 식으로 가는데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요 이것으로 어떻게 됩니까? m 델타 v는 그대로 써주는데 요거 m 델타 v는 그대로 써주는데 델타 m이 마이너스 치나요? 마이너스 델타 m이고요. 왜? m이 주니까 마이너스다. m이 줄어드는 이런 의미예요. 줄어드는. 델타 m의 ve가 되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분 방정식을 이제 풀어보면요 아직 미분이 안 나와 있지만 사실은 델타가 미분이라는 개념이니까요. 저것을 가격에만 나누면은 사실은 미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미분 개념을 가지고 가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VE에 놔두고 오케이 델타 V가요 마이너스 m분의 델타 m의 VE가 됩니다. 그래서 이 척분을 해보면은요 이거는 m분의 dx 그러니까 이게 미분을 가져간다는 말은 사실은 책에 미분 기호를 안 쓰려고 할 뿐인데 이 미분이라는 것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마이너스 m분의 dm이고요 ve는 상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m하고 관계가 없죠. 자, 그렇지 척분을 해보면은 이거 어떻게 되냐면은 vf 마이너스 vi 이것이 마이너스 ve의 로그에다가요 이 m분의 1을 적분하면 로그 되죠. 로그에 mf분의 mi분의요 mf인데 책에 있는 식이 어떻게 해서 나오냐면 요거 그대로인데요. 요 마이너스 1로 넣어주면은 요 분모 분자가 바뀌어요. 그래서 ve의 로그에 mf분의 mi가 됩니다. 자, 말이 되는 게요. 나중에 속도가 자 이게 가속이 된다 그랬잖아요. 가속이 되죠? 가속이 된다고 할 적에 이것이 이거보다 크겠죠? 이게 파이널 나중에 속도고요. 이게 처음 속도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이거보다 클 겁니다. VE는 당연히 양수일 것이고요. 로그 이것이 클까요? 이것이 클까요? 지금 이것이 뒤로 하여튼 내보내니까 이거는 자꾸 줄어들 거예요, 그죠? 그래서 MF가 MI보다 작습니다. 왜요? 계속해서 밖으로 질량을 뿜어내 버리니까요. 그래서 이게 1보다 커요. 그러니까 이게 양수예요. 맞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맞는데 보통 이제 1단 로켓에서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저번에 설명드린 1단에서 이거를 탁 없애버려요. 그러면 갑자기 가속이 팍 된다 그랬죠? 그 1단 로켓에서 있잖아요. 많은 질량이 이렇게 없어지는데 MI와 MF의 최대값의 비가요 10대 1이래요. 1단 로켓에서 없어지면서요. 없어지면서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단 로켓을 가고 마지막 요거밖에 안 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10대 1이다. 뭐가요? MI하고 MF가요 10대 1이에요. 이면 대체적으로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지금 얼마나 가속되는가 한번 봅시다. 이 식으로부터 VF 빼기 VI가 어떻게 되죠? VE의 로그에다가요 MF분의 MI인데 자 MI가 지금 MF의 10배예요 지금. 이게 로그 10이 되죠? 그러면 VE의 자연 로그의 10이 돼서 이게 한 2점 몇이 됩니까? 책에 보시면요 2.3의 VE예요. 이게 2.3 VE가 된다. 그래서 나중에 추진되고 나서 나중 로켓 속도가 처음보다 이것만큼 빨라진다는 겁니다. 이만큼 빨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때 이제 로켓의 우리가 추진력죠. 뭐냐면은 질량을 없애줌으로 해서 이것이 즉 VF가 VI 더하기 2.3의 VE라는 이러한 엑스트라 속도를 갖죠. 그러니까 추진력을 받아야 되겠다. 그죠? 왜? 속도의 증가가 왔다는 말은 어떤 가속도가 있다는 말이고요. 가속도가 있으려면요 힘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좀 로켓이 추진되었다 이래가지고 추진력이라고 합니다. 추진력. 그래서 추진력이 있어야지 이게 되니까 추진력이라는 개념을 한번 도입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자 순간 추진력은 어떻게 됩니까? 왜냐면 M이 지금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을 생각해 본다. 순간 추진력 힘이라는 건 어떻게 된다 그랬죠? F인데 이거는 그냥 MA죠. MA.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볼 적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M에 A가 어떻게 됩니까? 델타 T분의 델타 A였습니다. 델타 V죠. V인데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여기 보시면요. M 델타 V가 뭐라고 했냐면 델타 M의 V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같다 해가지고 델타 M의 그죠? 맞습니까? VE예요. sorry. 델타 M의 VE인데 지금 VE에다가요 요거하고 같죠, 그죠? 요거하고 그래서 절대치를 붙여줬고요. 왜냐면은 우리가 요거하고 관계 있는 걸 보려고 하다 보니까 질량이 줄어들면서 속도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하고의 관계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VE에다가요 이거는 뭐 줄어든 속도라고 볼 적에 델타 T분의요 델타 M이 된다는 거예요. 절대치를 붙여줬단 말 요거 붙여줬어요. 그래서 우리의 로켓의 추진력이 요래 된다. 그 말은 추진력이 뭐하고 관계 있습니까? 요거와 관계 있죠. 시간당 줄어드는 이 로켓의 질량 그거와 관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비례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율이 어떠냐에 따라서 더해지는 요 추진되어지는 속도가 달라진다. 추진되어지는 속도가. 그래서 우리가 로켓
추진 문제를 했는데요. 예제 6.8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제 6.8 보면 다단식의 단단식이라 했습니까? 싱글 스테이지라 했네요. 단단 한 번만요. 단단식 우주선이다. 자, 한 번만 가속할 수 있다 이거는. 질량이 주어진 걸 먼저 적으라고 그랬다, 그죠? m이 7.53kg이고요. 맞아요? 엔진 열각과 유효하중을 포함한 연료 소진 질량이 델타 m인가요? 그러면 델타 m이요 1 곱하기 10의 4kg이고요. 로켓식으로 발생하는 분출 속도 VE가요. VE가 4.5 곱하기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서 4분 동안 모든 연료를 다 소진한다 이 말이죠. 그럴 적에 A번 공기마찰과 중력을 무시할 때 공기마찰과 중력을 무시한다. 그러면은 로켓 그 자체만의 이런 말이네요. 무시할 적에 어떻게 됩니까? 로켓 연료 소진 시 속력 어떻게 되는가? VF가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VI를 지금 여기서 출발해서 올라간다고 보고 VI는 제로라고 합시다. 이럴 적에 우리가 아까 전에 VF가 어떻게 됐습니까? 구하는 공식이 여기 있는 걸 지웠죠, 그죠? VF는 VI 더하기 VE의 로그의 그죠? MF분의 MI라고 했습니다. MI 이 공식으로부터 우리가 VI는 0이고요. 더하기 VE가 4.5 곱하기요. 4.5 곱하기 10의 3승이고요. 로그에다가요. 자, MI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면은 MF가요. 1.0 곱하기요. 델타임이 아니고 이게 MF네요. 무슨 말이냐면 연료를 다 쓰고 나서 이런 말이에요. 연료를 다 쓰고 나서죠. 읽어보시면은 그 다음에 1.0 곱하기 이게 10에 5성을 집어넣어주죠. 아까 전에 10대 1이 나온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0 더하기 4.5 곱하기 10의 3승에다가 이게 아까 2.3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10이 넣은 거니까 VF가 어떻게 되죠? VF가 1.04 곱하기 1.04 곱하기 10의 4승이 된다 그죠? 요거 곱하기 요거가 10이 넘어가지고 10의 4승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요게 답이다. 네. 그 다음에요 B번이 뭡니까? B번이 이륙 직후 로켓 추진력 아까 추진력이 나왔었죠. 이륙 직후에요. 이륙 지금 안 되겠네요. 요거 지워도 되겠다 그죠? 오케이. 자 B번 이륙 직후에 이
순간이니까 뭐 직후로 보면은 이 순간에 그 추진력이죠. 이 순간이라는 것이 요 말을 말한다. 이때는 버켓의 추진력인데 F가 어떻게 된다고요? 절대치에다가요 VE에다가요 델타 T분의 델타 M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는데 델타 T가 4분 만에 저렇게 된다고 볼지게 해보십시다. 델타 M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해보면요 여기 델타 M은요 MF-MI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곱하기 10의 4성 빼기 10의 5성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0.9 곱하기 10의 4성인가요? 그러니까 10의 5성이죠? 그러니까 이게 10 곱하기 10의 4성이니까 10 빼기 1하니까 마이너스 9.0 곱하기 10의 4성 kg입니다. 그 다음에 델타 T가 아까 얼마였죠? 지금 이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지우겠습니다. 델타 T가 얼마라고요? 4분이라고 그랬죠? 4분입니다. 그러니까 4 곱하기 60초 2.4 곱하기 10의 제곱 초다 그죠? 그래서 추진력을 이제 우리가 계산을 바로 해보니까 어떻게 되죠? 여기에 보면은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서 절대치를 한다 그랬는데 V에 E에 대신에 V가 주어져 있죠? 4.5 곱하기요 4.5 곱하기 10의 3성 곱하기요 델타 T분의 2.4 곱하기 10의 제곱이고요 델타 M은요 9.0 마이너스 뺐습니다. 절대치 때문에 1.0 곱하기 10의 4성입니다. 그럼 단위는 뉴턴이 나와요. 왜냐면은 미터 퍼 세크에다가 세컨드가 아니고 미터 퍼 세크 제곱이고요 요게 킬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위는 뉴턴 나옵니다. 요거 계산하니까 1.69 곱하기 10의 5승인가요? 10의 6승이네요. 한 개 더 올라가서 10의 6승 나옵니다. 이런 추진력을 갖고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력을 포함해가지고 여기 중력 무시한다고 해가지고 풀었는데 중력을 포함해가지고 자 이제 C번에요 중력을 포함해서 어떻게 해요? 처음 가속도를 구해보라. 처음 가속도. 자 이거는 어쨌든 이렇게 됐을 적에 추진력을 가지고 하는 거고 중력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운동 법칙을 가지고 해보면은 실제적인 내 가속도를 측정해야 되니까 MA가요. F는 MA인데 모든 힘을 다 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모든 힘을 다 대라. 힘을 다 대니까 위로 가는 어떤 추진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mg라는 이러한 아랫 방향으로 로켓이 이렇게 있어지게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런 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mg가 순간순간 있잖아요. 순간순간.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구한 순간 추진력입니다. 이게 t죠. t로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a는 이 식으로부터 a는 m으로 나눠주니 a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a 구하라니까요. a는 m분의 t-mg다. 그래서 m이 지금 1.0 곱하기요. 여기 이거는 없어주고요. 그래서 이게 m분의 t-g니까 m이 1.0 곱하기 10의 5승이죠?
10의 5승이고요. t가 1.69 곱하기 10의 6승입니다. 1.69 10의 6승이죠. 빼기 어떻게 됩니까? 빼기 9.8이죠. 그러면은 이거 1.69 곱하기 10이니까 그죠? 이거 없어주고요. 16.9다 그죠? 16.9 빼기 9.8이에요. 그러니까 약 7.1m/s죠. 대단한 속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요. 잘 보십시다. 이게 7.1m/s 제곱인데 엄청난 가속도인데요. 엄청난 가속도이기는 충분한데 얼마나 중력 가속도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9.8을 이긴다는 게 대단하죠. 9.8을 이겨먹고 나서 이만큼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9.8은 엄청나게 큰 거라 그죠?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중력 가속.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중력이잖아. 무겁다. 엄청나게 무겁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 구해야 되는 게 처음 가속도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D번이 뭡니까? D번이요. 중력을 고려할 때 로켓의 연료 소진시 속력을 추정해야 돼요. 자, D번 여기 좀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구하죠. D번은 중력을 고려했을 적에 그 중력을 무시하지 않을 때 중력을 고려할 때 로켓의 속력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중력을 무시하지 않을 때 소진시의 속력을 구하고 중력에 의한 속력의 대략적인 손실을 구합니다. 그래서 델타 V의 G라는 거예요. 이 중력을 구하는 이 손실을 구하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V 중력에 의한 거라면은 우리가 지금 로켓은 일로 올라가려고 중력은 이렇게 되니까 중력에 의한 것은 가속도가 아래니까 이런 속도로 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G에 델타 T 시간 동안 작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책에 보면 이걸 계산해놨는데요. 이거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35 곱하기 10의 3성 m/s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력이 없다면은 이만큼 더 날아갈 건데 중력에 의해서 속도가 줄어드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그 왜 그렇다고 했죠? 추진해서 올라가는데 중력이 아래로 당기니까 이만큼은 중력에 의해서 손실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VF라는 것은 아까 전에 뭐 A번에서 여러분 요거 구했죠? 요거 1.04 곱하기 10의 4승 m/s 요거 구했는데 이거는 뭘 무시했죠? 공기마찰을 무시하고요 중력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눈치가 빠른 사람은 저거 무시해도 되나? 이런 생각했을 거야. 그게 맞아요. 무시하면 안 된다. 무시하면 안 되죠? 그래서 무시하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될 건가를 D번에서 다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력을 고려했을 적에는 그럼 속력이 줄어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줄어드는 게 얼마 줄어드는가를 구해서 여기에 빼주면 되죠? 여기에서 빼요? 이거는 중력을 무시하고 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실제적인 VF는 어떻게 되는가? 그럼 실제적인 VF를 해보자. VF는 A번에서의 VF 빼기 여기 A번 책에는 뭐라고 해놨나요? VF에서 빼기 A번의 VF 빼기 이게 더하기 해줍시다. 이 자체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델타 VG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중력에 의해서 속도가 변하는 그 효과를 더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A번이 어떻게 됐죠? 여기 보니까는 1.04요. 1.04 곱하기 10의 4승이죠. 빼기 2.35 곱하기 10의 3승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10.4에서 2.35를 빼줘야 된다. 왜? 이게 오다가 다르니까, 그죠? 그러면은 7.69인가요? 네? 8.05네요? 맞네요. 8.05겠네요. 8.05 곱하기 10의 3승이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거는 10.4 곱하기 10의 3승 되죠? 10.4 맞습니까? 오다를 맞춰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10.4에서 2.35 빼니까 8.05 나오죠? 그래서 2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요 속도 될 겁니다. 언제요? 4분 후에. 4분 후에. A번은 뭐냐? 중력 무시하고 일단 구했다. 그 다음에 B번에서 중력을 고려한 그 이펙트를 구해서 실질적인 거를 알기 위해서 빼줬다는 겁니다. 여기 빼줬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드디어 이제 6장을 다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주면서 이렇게 마치겠는데요. 6장의 문제는요. 6장의 연속 문제는 1번과 5번 13번 해보시고요. 20번, 25번, 26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번, 25번, 26번.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은요, 예제와 그 난이도가 비슷하거나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안 풀리면요, 관계된 예제로 다시 돌아가서 예제를 충분히 이해하신 후에 다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확실히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진도가 전혀 늦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기말고사를 대비해서 미리 6장 문제를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6장의 연속 문제들을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기말고사를 지금부터 잘 대비하시고요. 반복해서 다음 시간에 펼쳐지는 그 동영상 풀이 그거를 반복해서 들음으로 해서 좀 잘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